자네들은 약속대로 두 번째 영상을 눌렀구만 그래.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은 누르셨나요? 한번 누를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 얘기는요, 두 번째 편이죠. 에로스의 엄마, 그렇게 뒤태가 아름답다는 미의 여신, 앞으로 뒤태 되겠습니다. 에로스 엄마예요. 그리고 이제 신중의 신, 쓰레기 중에 쓰레기, 제우스 쓰레기의 여자 버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죠. 아프로디테. 로마에서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의 비너스입니다. 예, 그래서 비너 쓰레기다. 남자를 겁나 꼬시고 다녔거든. 예, 사랑의 비너 쓰레기다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또 그러고 보니까는 에로스는 큐피드, 아프로디테는 비너스. 이렇게 해서 로마식에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좀 더 유명한 그런 등장인물인 것 같아요. 자, 비너스는 아프로디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스 신화가 아무래도 이 고대인들의 생활을 좀 반영한 거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그 당시 얘기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상이 좀 깔려 있습니다.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거진 남자죠. 여자가 주인공이 되거나 비중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뭐 진짜로 뭐 헤라나 뭐 진짜 뭐 이런 아프로디테, 아테나 이 정도 급은 돼야지 주인공 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어떤 그리스 신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중심에 있는 여신을 꼽자면은 그 태초의 신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가이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투와 복수를 해야 되는 그 헤라가 지분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로디테가 아닌가 싶어요. 아테나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아프로디테가 비중이 많냐? 미의 여신이잖아요. 예, 아름답단 말이야. 이뻐. 디테 벌써 자랑하잖아요. 아프로디테. 에로스의 또 이제 화살. 에로스는 화살을 쏴야지만 이제 어떤 유어마일 데스티니 막 이런 게 좀 발동하는데 얘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도 필요 없어. 얘 자체가 화살이죠. 아프로디테 등장하면 바로 남자들이 홀리 쉣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예.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을 했다,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욕심들이 다 있죠. 거기에 얘가 또 지가 이쁜 걸 알기도 알아. 지가 난 너무 예뻐, I'm so hot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굴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남자들을 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다라고 합니다. 제우스가, 예를 들어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제우스가 여자를 또 많이 만났죠. 자신의 어떤 지위가, 위치가 왕이다, 그리고 또 힘도 좀 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것들로 여자를 꼬셨다면은 아프로디테는 뭐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얼굴만 가지고 이제 후렸던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둘 다 쓰레기야. 그다 진짜로. 제우스는 지 맘대로 막 사귀고 다녔어요. 그리고 책임도 안 져, 애 낳아놓고. 근데 아프로디테는 조금 다른 게 좀 약간 덜 쓰레기. 약간 재활용이 좀 가능한 거지. 어떻게든 좀 한 번 사귄 남자는 그래도 책임은 지려고 하는, 바람은 피지만 이런 모습이 좀 나오긴 해요. 예. 역시 이 신들의 왕이죠. 제우스 쓰레기를 이길 수 있는 애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쓰레기 중에서도 왕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요, 요 디테 여신, 아름답다 아프로디테 얘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프로디테한테 딱 맞는 말입니다. 지가 이쁜 걸 알아. 그거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걸 자기도 알다 보니까는 자기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 정도 얼굴이면 세상 남자 다 만날 텐데 내가 한 명하고만 어떻게 살지? 이 젊을 때 많이 즐겨야 된다고. 약간 좀 이런 엔조이 마인드로. 그래서 남편이 있었어. 그 당시에 헤파이스토스라고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짜 무절제하고 거의 도를 넘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남자들을 후려치고 다녔죠. 이런 불려시의 눈에 또 들어온 남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보니까 전쟁의 신이자 나쁜 남자의 상징, 또 나쁜 남자야, 또 기가 막히잖아, 아레스죠. 눈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 둘이 불륜이 딱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관계가 되게 묘한 거야. 이거 헐리우드보다 개방적인 마인드야. 관계가 되게 묘한 게, 아프로디테랑 결혼한 헤파이스토스는요, 제우스가 중매를 서서 결혼시켜준 거예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제우스 아들이랑 바람을 피는 거야. 이 입장이 이상하잖아, 그죠? 그리스 신화 진짜 막장입니다. 이때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가 원래 둘이 부부가 4명의 자식을 낳기도 했었어요. 근데 신들의 이름이 포보스, 뭐 데이모스, 그 다음에 에로스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하모니아라고 합니다. 이 신은 4명인데 얘네 이름이 뜻이 다 있어요. 포보스 두려움, 데이모스 공포, 에로스는 뭐 사랑이고, 하모니아가 조화,
어울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다 아레스와 불륜으로 생긴 이름들인 거예요. 아레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바람피는 아프로디테를 보고 하고 싶은 말, 드는 생각들이 이제 자식들의 이름으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주변 눈치 안 보고 막 바람을 펴댄 거야, 아프로디테가 아레스랑. 어느 날이 됐어요. 둘이 막 사겨, 대놓고 사겨. 어느 날 이 둘이 또 만나다가 너무 늦게까지 놀다가 태양신 아폴론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들킨 거야. 그래서 아폴론이 잽싸게 헤파이스토스한테 가서, 형!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형! 형 지금 여기서 망치 두드릴 때가, 대장장이거든. 망치 두드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형수님이, 나 진짜 못 살겠네. 이 형 때문에 답답해서 막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화가 나가지고, 출장 갔다 올게, 여보. 하면서 막 연장 싸고 집을 나갔어요. 집이 비었잖아. 빈집이니까. 아프로디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레스를 불러온 거죠. 또 이제 러블리 좀 하려고 부른 거야. 근데 헤파이스토스는 이걸 노리고 출장 가는 척하고 집에 숨어 있던 겁니다. 이 불륜 장면을 잡아내려고, 이 원래 불륜은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경찰 고소를 들어가도. 그래서 현장 어떤 그 목격이나 증거를 잡아내려고 그래서 집에 숨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숨어가지고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그 청동 그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던 거야. 이것들 잡으려고, 니네 뒤졌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레스가 들어오자마자 그 그물을 휙 던져가지고 이 둘을 확 붙잡아 버립니다. 그 이제 와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게 막, 아씨 뭐야 그물 뭐야 빡쳐 안 벗어져 이거 좀 벗어봐 막 안 돼. 그 도중에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신들을 다 쌓아 모았어. 집안에서 망신 주려고. 동네 사람들 이 놈들 좀 보세요. 이것들 인연 놈들 이거 바람났다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네 사람들 나는 못 살겠소. 억울해서 여러분들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막 울면서 막 땅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망신 주려고.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둘이 창피하긴 하잖아. 막 이러니까. 근데 지가 잘못한 걸 알지만 아레스가 어떻게 또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지? 아니 네가 뭔데, 내가 바람을 폈으면 폈지.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망신을 주냐. 나 제우스의 외아들이요, 친아들이요. 막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랑 한판 뜨려고, 야 한판 뜨자 이렇게 된 거. 아프로디테 놓고. 그래서 사이가 막 험악해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포세이돈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창피하다 이러지 말고 이게 뭐냐 지금, 제우스 지금 민망해가지고 저 지금 뒤에서 담배 피고 있다. 지금 2시간째 담배만 피고 있다. 화해해 끝내 막 이렇게 해서 중재를 좀 해줬는데 그래도 계속 관계는 안 좋게 남았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좀 뭐랄까 막 바람 피면서 남자와 남자 사이를 이렇게 되게 막 안 좋게 만들고 막 이렇게 다녔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프로디테가 어떤 자기의 이 후리한 헐리우드 스타일의 연애 라이프를 방해하고 망신을 준 이 아폴론을 진짜 죽일 듯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 이후로. 그래서 복수해야지 아폴론한테. 그래서 아들인 에로스를 또 시킵니다. 시켜서 아폴론을 괴롭혀달라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페르시아의 공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어렵다. 레우코토에라고 하면 레우코토에야. 레우코토에. 가서 화살 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쐈지. 해서 한눈에 아폴론이 얘한테 빠진 거야. 맛이 가버린 거예요. 마탱이가 간 거여서. 그래서 얘랑 좀 어떻게 좀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에 아폴론이 엄마로, 얘의 엄마 레우코토의 엄마로 변신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밝혀. 난 아폴론이라고 해. 막 이렇게 밝힌 거야. 그래서 레우코토가 어머 신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신과 아폴론과 레우코토에가 만나는 장면을 동생인 클리티에라는 애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클리티에가 생각을 했죠. 저 남자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언니랑 사귀는데. 하지만 아폴로는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우코토의 외에는 관심이 없겠죠. 그러자 이 화가 난 클리티에가 왕인 아빠에게 가서, 아빠! 언니가 이 집애가 미쳤나봐. 집에 막 남자들이요. 막 고자질을 한 거야. 막 집에서 연애한다고 남자들여서. 또 여기서 웃긴 게 이 왕도 아빠가 얘 동생이 일렀어. 얘 언니를 그냥 잠깐 혼내면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이게 아니 남자 만난 게 무슨 죄라고 레우코토에를 땅속에 생매장해버려요. 죽었어. 그래서
아폴론이 이 사실을 알고는 여친에게 너무 미안해했죠. 또 미안해서. 아폴론은 미안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여친이 죽으니까 레우코토에를 자기의 힘으로 유향나무로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생 고자질 때문에. 그러면 어때? 그 다음부터 이 언니가 사라졌어.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이 클리티에는 어떻게 됐게? 언니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지세상이죠. 아폴론이 자기께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폴론이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여친을 죽인 일로 더 미워합니다, 얘를. 그러니까 밤만 되면 클리티에가 우는 거야. 아이, 난 폴로니 오빠랑 사귀고 싶은데, 아이, 그래서 언니도 죽인 건데, 뭐 그래도 못 사귀고, 폴로니 오빠, 막 이래 우는 거야. 그래서 낮이 되면은 밤마다 막 울었고, 그 다음에 낮이 되면은 아폴로니 태양의 전차 끄는 거 알죠? 그래서 해 뜨는 것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 뜨고 막 이렇게 전차 지나가는 것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쳐다봤다 그래, 아침마다. 그렇게 맨날 쳐다보다가 얘가 꽃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꽃이 바로 아폴론이 띄우는 해만 맨날 쳐다봤다고 해서 해바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리 보면 이게 클리티의 어떤 장식들이 해바라기로 돼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아폴론을 좋아하던 두 여자가 결국 죽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론이 또 이거에 대해 미안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어때? 자신의 등짝을 내보여주며 음흉하게 웃던 뒤태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시샘 많고 사람 관계 안 좋게 하는 거의 뭐 불화의 여신 에리스랑 맞먹는 그런 진짜 불화의 여신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프로디테가 미모도 요것도 이제 좀 미모도 미모지만 얘도 자신만의 무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처럼 뭐냐면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허리에 뭘 이렇게 차고 있네. 벨트예요. 황금 벨트거든요. 이게 얘 무기예요. 이 황금 벨트만 사귀면요, 이 세상 어떤 남자도 꼬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 벨트가 남편인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건데 남편이 결혼할 때 예물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남자 꼬시는데 사용하죠. 헤파이스토스가 이거 만들 때 대장장이잖아. 만들 때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줬다고 하거든, 벨트에. 근데 이걸로 가지고 남자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벨트를 지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한테 빌려줍니다. 다른 신들한테.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생겼겠어. 막 헤라한테도 빌려줘. 막 헤라는 주로 이제 복수하려고 제우스랑 어떤 바람피는 여자 이간질하려고 그 바람피는 여자한테 채워줘서 딴 남자랑 바람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올림푸스 산이 얼마나 어지러웠겠냐.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이유로 많은 사건들이 생기니까 제우스가 좀 정리를 하려고 아프로디테한테 벌을 줍니다. 너 이 벨트 쓰지 말아라 하면서. 근데 이 벌이 내용이 알고 보면 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묘해요. 그러니까 이 벌 내용이 뭐냐면은 예전보다 남자를 더 밝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트로이의 당시 왕이었다고 하는 앙키세스라는 남자와 사귀게 만듭니다. 이게 그거여서 얘가 진짜 아름다움에 아주 농축돼가지고 내가 아프로디테 이렇게 하면 막 남자들이 막 넘어가고 이게 앙키세스야. 둘이 사귀게 만들었어. 이게 무슨 벌이냐는데 2주를 사귀었다 그래요. 그래서 애도 낳았대. 그래서 그런데 이래서 막 한참 사귀고 있다가 제우스가 남자 이 밝히는 이 능력을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제정신을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이 현재 상황을 보고 자기가 부끄러워진 거야.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정신을 차려 있대. 아니 내가 이렇게 막 놀아나다니 예전보다 심해졌어. 어쩌면 좋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앙키세스라는 애한테 야 우리 이거 술 먹다가 잠깐 실수한 거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절대 발설하지 말고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나 쪽팔리니까. 알았어? 난 갈게. 도망쳐 나왔다 그래요. 도망쳐 나왔어. 하지만 이때부터 이 앙키세스가 인간이잖아. 근데 지가 어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랑 사귀었다.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겠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마다 이 얘기를 막 이렇게 털어댄 거지. 그래서 거기에 막 또 허세도 막 이렇게 막 부렸던 거야. 막 이랬던 거죠. 친구 만나니까. 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막 술 한잔 취해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예전에 니네 아프로디테 알지? 내가 사귀었잖아. 나 좋다 그래가지고 잠깐 만났는데 근데 뭐 이 왁구는 괜찮더라고. 근데 뭐 여자가 뭐 거기서 다 거기 아니겠냐? 뭐 걔도 뭐 딴 애들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뭐 며칠 사귀다가 그냥 내가 그냥 가라 그랬어. 내가 그냥 요 정도인 것만 얘기할게. 허세를 막던 거야.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 비밀로 했는데 이거를 막 소문을 내니까. 그래서 화를 내니까 혼내줘야겠죠. 근데 이때 또 앙키세스를 벌을 준 거는요, 아프로디테가 아니고 제우스였다 그래요. 제우스가 또 왜냐면 제우스가 벌을 내려서 아프로디테가 사귄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제우스가 정리하는 것 같아. 좀 눈치가 보였겠지. 아프로디테 눈치가. 앙키세스한테 벼락을 이렇게 딱 내려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웃긴 게, 근데 제우스가 죽이려고 했던 거야, 앙키세스를. 그래서 벼락을 떨군 건데 더 웃긴 문제는 아프로디테가 이 벼락을 또 막아줘요. 이 뭐 전남친에 대한 뭐 의리 같은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또 챙기는 거야, 전남친이라고 또. 그래서 앙키세스가 이제 벼락을 피하긴 했어. 죽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놀래가지고 평생 몸져 눕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임신했었다 그랬잖아요. 애 가졌다고. 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그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급의 활약을 했던 아이네이아스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등장인물이죠. 예. 트로이 편에 서서 싸웠어요. 근데 전쟁에서 졌지, 트로이가 결국. 그래서 이제 앙키세스를 데리고 트로이를 탈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의 가장 그 존예보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이 아랍의 공주 스미르나라고, 이름 어렵다 발음. 스미르나가 낳은 자식 중에 아도니스라고 있습니다. 겁나 잘생겼어요. 여자 중에 짱이 아프로디테였다면은 남자 중에 짱은 아도니스였지. 이렇게 생겼어. 이 봐봐. 잘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또 좋아했지.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면서 추근덕 됐습니다. 이 아도니스의 출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태어나는 것부터 드라마예요. 그리스 신화가 이 연애관이라는 게 참 자유롭잖아. 제우스나 뭐 아프로디테 이렇게 보면 아무나 막 사귀잖아. 애 막 낳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들의 이야기고요. 인간들 세상에서는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그 당시에 하면 안 됐었어. 그런데 이 스미르나라는 애는요, 그 나라 왕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아빠야. 이 왕이 지 아빠 키니라스라고 하는데 스미르나가 아빠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막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마침 이 데메테르가 풍년을 기원하는 그리스 곡물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국 백과 축제를 열었어요. 여기에 엄마가 잠깐 다녀온다. 장날 열린 거야, 5일장이. 갔다 오면서 집을 비웁니다. 그래서 아빠랑 단둘이 있게 됐잖아. 기회가 온 거지. 뭐 참을 필요가 있겠니? 얘가 막 딸이 막 아빠 자는데 옆에 쓱 가가지고 막 눕고 막 해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기 얼굴을 보이면 딸이니까 혼낼 것 같으니까 시녀인 척 해가지고 아빠 방에서 며칠 같이 잔 거야, 스미르나가.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아빠도 얼굴이 안 보였겠지. 그냥 신현가 보다 했나 보지. 근데 아빠가 낮에 이제 일하면서 생각하는 게 맨날 밤마다 오는 애가 있는데 이게 한 명인 것 같아. 원래 요일마다 한 명씩 들어오는데 한 명이 맨날 오는 것 같아. 이게 누구지 싶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불을 켜가지고 얘 시녀의 얼굴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경악을 했지. 지 딸이랑 며칠을 잔 걸 알게 된 거죠. 이래서 이제 키니라스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명예를 떨어뜨리게 됐잖아. 국왕의 명예를. 그래서 이 일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 얼마나 비웃겠어. 그래서 지 딸이랑 사귄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큰일이 났다 싶어갖고 이 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애가 생긴 거야. 아빠랑 애를 가진 거야. 스미르나가. 이게 뭐냐고. 그러자 스미르나가 이제 죽지는 못하고 아빠가 죽이지 않고 쫓아내요. 나라에서 쫓아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떠돌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니다 보니까 좀 어떤 자신의 어떤 과거를 좀 돌아보게 되고 자신에 대한 반성, 막 후회 이런 게 또 몰려오겠지.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신전을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좀 혼내도 되는데 이 뱃속에 애는 좀 살려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때 대지의 어머니 신들의 마덜 가이아가 나타나서 신이 나타나서 스미르나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이 일로 스미르나가 모략나무로 변해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아도니스가 태어나게 됐죠. 이게 아도니스의 출생의 비밀이야.
나무의 자식인 아도니스는 아주 잘생긴 뭐 그냥 아이돌급 꽃미남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이제 껄떡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때도 뭐 잘생기고 어린 게 짱이었었거든요. 연상연하 커플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프로디테가 어리잖아, 얘가. 아도니스가 어리고 너무 막 잘생기고 막 그러니까 얘가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막 갑자기 딴 여자 만나러 도망갈 것 같고 막 내 말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아프로디테가. 그래서 케어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얘를 좀. 그러니까 뭐 엄마인지 여신인지를 모를 정도로 막 얘를 막 사사건건 막 참견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도니스가 당시에 이제 사냥을 아주 좋아했는데 이것도 못하게 했었고요. 막 얼굴 다친다고. 넌 내 건데 다치면 안 돼. 도니스야 막 이러면서 아도니스가 도망갈까봐 여기다가 또 불안해서 아들을 시켜요. 그래서 에로스한테 화살까지 쏘게 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었죠. 이렇게 하니까 안심이 된 거야, 아프로디테가. 그래서 아도니스에게 허니 하루 동안 자유시간 드릴게요. 놀다 오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이제 또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스가 이때 마침 그동안 못했던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지? 얘 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다, 도니스가. 그래서 도니스가 이제 숲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멧돼지 하나를 딱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 오늘 나의 저녁 식사다. 그래서 창을 딱 던져요. 그래서 멧돼지를 맞추긴 맞췄어요. 근데 이 도니스가 사냥을 한동안 쉬니까 사냥 실력이 줄은 거야. 창을 맞췄는데 급소를 못 질러갖고 창에 맞은 멧돼지가 계속 달려오는 거야, 안 죽고. 그래서 아도니스를 들이받아버렸어. 이때 상처로 아도니스가 결국 죽어버립니다. 허무하게 이렇게 죽었어요. 이때 놀란 아프로디테가 달려와 봤지만 이미 살려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보면 막 이렇게 뭐가 있죠. 이게 꽃이에요. 꽃이 막 폈어. 그때 아도니스가 죽은 자리에 이제 아프로디테가 꽃을 피게 해줬어요. 근데 이 꽃이 바로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를 검색해 보면은 꽃말이 뭐 이런 거예요. 뭐 허무한 사랑, 뭐 기다림, 뭐 배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네모네 꽃말인데 이게 다 아프로디테가 이제 죽은 아도니스 제 남친한테 어떤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스가 이때부터 해마다 꽃이 돼가지고 매번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제 아프로디테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아도니스는 미의 상징이 딱 됐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기까지. 이번 주 그리스 신화 주제는요, 이 사랑에 관한, 말만 들어도 난 너무 낯간지러워. 이런 거 잘 못하겠어, 말을. 러브 요거 빼놓을 수 없는 이 에로스와 아프로디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니까 에로스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푸시케 얘기가 돼버렸어. 에로스는 뭐 지분이 거의 없네요,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 혼자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뭐 말이 아들이지 거의 뭐 꼬봉이죠. 명령받아서 활만 쏘는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에로스의 이야기를 좀 조사해서 한 편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너스렉이죠. 아프로디테는 진짜 명불허전이다. 이게 지가 이쁜 걸 알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로. 워낙에 후리고 다녀갖고 사실 뭐 저도 아프로디테 같은 타입의 여자 굉장히 좋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그리스 신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죠. 생방송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요즘에 인기가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그리스 신화 여기까지고요. 편집본은 유튜브 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